누구에게나 여러 가지의 역할이 있습니다. 어머니, 아내, 남편, 딸, 선배, 후배. 우리는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습의 역할이 있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남편 앞에서는 좋은 아내가 되려고 애씁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든든한 엄마를 연기합니다. 본가에 가면 부모님이 원하는 효녀, 효자, 직장에서는 또 다릅니다. 상사 앞에서는 유능한 직원, 동료들 사이에서는 협조적인 사람, 후배들 앞에서는 믿음직한 선배.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그렇게 애쓰는데 왜 관계는 점점 더 피곤해질까요? 오늘 함께 들여다볼 질문은 이겁니다. 당신은 지금 관계 속에서 진짜 당신입니까? 아니면 상대가 원할 것 같은 당신의 버전을 연기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만약 연기하고 있다면 진짜 당신은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사실 삶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직업도, 배우자도, 돈도 아닙니다. 단 하나의 선택. 그것은 바로 당신은 행복하기를 원하는가, 원하지 않는가. 이 질문이 너무 단순해 보이나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물론 행복하고 싶죠. 그런데 남편이 당연히 행복하고 싶죠. 하지만 직장 상사가 보이시나요? 우리는 행복의 조건을 붙입니다. 그리고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가면을 씁니다. 상대방이 내 기대대로 행동해 주길 바라며 나 역시 상대방의 기대에 맞춰 가면을 쓰는 거죠. 그런데 이 가면 쓰기가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시간이 흘러 나이가 들면 모두가 느낍니다. 아, 이제 정말 지친다. 가면을 바꿔 쓰려고 하는 마음이 어디서 오는지 오늘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가면의 정체는 상대를 통제하려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기대에 맞는 행동을 할 때 당신은 그를 얼마나 잘 대해주는지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요.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화를 내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것까지는 제쳐놓고라도 우리는 미묘하게 멀어집니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상대방의 마음속에 인상을 남김으로써 그들의 행동을 바꾸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번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행동하게 만들자. 사실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날마다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우리 뇌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가면은 일종의 안전장치가 됩니다. 거절당하지 않기 위한 방어막이죠. 하지만 이 방어막이 진짜 친밀함을 차단합니다. 양자역학의 관찰자 효과를 아시나요? 관찰자가 무엇을 기대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원리입니다. 관계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이 상대방에게 거절을 기대하면 당신의 태도가 변하고 그 변화가 실제로 거절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이 비난을 예상하면 당신은 방어적으로 변하고 그 방어가 실제 비난을 불러옵니다. 우리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창조합니다. 가면을 쓴 채로 40대 중반의 김 과장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는 회의 시간만 되면 긴장합니다. 실수하면 안 돼. 바보같이 보이면 안 돼. 그래서 항상 완벽한 직원, 상사 가면을 씁니다. 하지만 그 가면 아래에서는 끊임없이 불안이 흐릅니다. 들키면 어쩌지? 내가 사실 별로인 걸 알게 되면 퇴근 후 집에 돌아와도 편하지 않습니다. 이번엔 다정한 남편, 좋은 아빠 가면을 써야 하니까요. 피곤합니다. 너무 피곤합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진짜 자신을 보여주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진짜 나를 보여주면 상대방이 떠날까봐, 실망할까봐, 거절할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가면을 쓰고 그 가면으로 상대방의 반응을 조종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짜 관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두 개의 가면이 만나는 것일 뿐입니다. 진짜 나와 진짜 당신은 만난 적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 가면을 벗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그 대신 새로운 것을 뒤집어 쓰려고도 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생각과 감정들은 닷을 감아 올리고 당신을 통과해 지나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겁나는 경험입니다. 속 깊은 곳에서 공포가 느껴질 것입니다. 자신의 스타일을 종잡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외면이 작용을 멈추고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면 당신은 엄청난 공포를 느낍니다. 나는 누구지? 상대방이 진짜 나를 보면 떠나지 않을까? 나 자신조차 감당할 수 없는데 다른 사람이 날 받아줄까? 왜 이런 공포를 느낄까요? 그것은 과거의 어느 순간 당신이 진짜 모습을 보였을 때 상처받았던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솔직한 감정을 표현했을 때 착한 아이는 그런 말 안 해 라는 말을 들었을 수 있습니다. 10대 때 진심을 털어놓았다가 비웃음을 당했을 수 있습니다. 성인이 되어 사랑을 고백했다가 거절당했을 수 있습니다. 이 상처들이 내면에 각인되어 가면은 안전, 진짜 나는 위험이라는 무의식적 공식을 만들어냈습니다. 재미있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당신이 라일락이 만발한 모습을 보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라일락에 그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만 괴로울까요? 간단합니다. 라일락을 좋아해서 기르던 애인이 있었는데 그녀가 하필 라일락이 만발했을 때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라일락만 보면 가슴이 다칩니다. 그 근처에 가기도 싫습니다. 이것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과거의 사건이 현재의 반응을 지배합니다. 당신은 라일락을 보는 게 아니라 떠나간 그녀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도체, 즉 뇌의 감정센터가 과잉 반응하게 됩니다. 뇌는 가면 붕괴를 생존의 위험으로 인식합니다. 실제로는 아무 위험도 없는데 말이죠. 단지 상대방이 약간 무뚝뚝하게 대답했을 뿐인데 우리 뇌는 마치 사자가 달려오는 것처럼 반응합니다. 이것이 관계를 힘들게 만드는 진짜 이유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상대방을 보는 게 아니라 과거의 상처를 통해 상대방을 봅니다. 그리고 그 왜곡된 시선이 실제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왜곡된 시선으로 보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당신의 유일한 탈출구는 그저 지켜보는 것입니다. 자신이 인식함을 알아차림으로써 그저 계속 놓아보내세요. 어둡고 우울한 기간이 오면 그저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어둠을 누가 인식하는가? 이것이 내적 성장의 모든 관문을 통과하는 방법입니다. 그저 계속 놓아보내세요. 그리고 당신은 여전히 거기에 있음을 늘 알아차리세요.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3단계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면 에너지를 관찰하세요. 관계 속에서 이것을 관찰해 보세요. 행복할 때, 상대방이 당신 마음에 들게 행동할 때 가슴이 열리고 에너지가 속에서 올라오는 것을 느낍니다. 행복하지 않을 때, 상대방이 기대와 다르게 행동할 때 가슴이 닫히고 에너지가 올라오지 않습니다. 하루에 3번만 체크해 보세요. 아침, 점심, 저녁.
지금 내 가슴이 열려 있는가, 닫혀 있는가.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변화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알아차림 자체가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가슴을 닫지 않기로 결심하세요. 조건 없이 행복하기로 결심하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든, 설사 배우자가 화를 내거나 직장 상사가 비난하더라도 결코 가슴을 닫지 마세요. 이런 경우에는 가슴을 닫아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출근길에 누군가가 끼어들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화가 치밀어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왜일까요? 이 질문을 자신에게 들이대 보세요. 그것이 하루를 망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무슨 득이 되었는가? 아무런 이득도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끼어듭니다. 그저 지나보내고 계속 가슴을 열어두세요. 진정으로 원하기만 한다면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가슴이 닫히려 하는 순간을 포착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 순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잠깐, 나는 정말 이것 때문에 행복을 포기할 건가? 그리고 깊게 3번 호흡하며 가슴을 다시 여세요. 이게 전부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세 번째, 저항을 놓아보내세요. 우리는 이미 일어난 일에 저항하며 의지를 소모합니다. 친한 친구가 멀리 떠나버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사건에 대해 오래도록 마음속에 저항감을 품어봤자 친구가 떠나버린 현실을 바꿔놓지 못합니다. 저항은 상황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고통스럽기만 할 뿐입니다. 스트레스의 정체를 이해해야 합니다. 스트레스란 일은 이렇게 돌아가야만 한다는 당신만의 고정관념에서 비롯됩니다. 현실과 기대 사이의 간극, 그것이 스트레스입니다. 저항이 느껴질 때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미 일어났다. 저항해봤자 바뀌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도 지나가리라는 만트라를 반복하세요. 의지력을 저항이 아닌 수용에 사용하는 겁니다. 처음엔 어렵습니다. 30년, 40년 동안 저항하며 살아왔는데 갑자기 놓아보내라니 쉽지 않죠. 하지만 연습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음식이 늦게 나올 때, 날씨가 안 좋을 때, 이런 작은 것들로 연습하다 보면 점점 큰 것도 놓아보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삶 속에서 일어나는 개인적인 일들이 우리의 마음과 가슴 속에 각인됩니다. 이 인상들은 저항하거나 집착하기 위해 의지를 발동시키게 하는 근거가 됩니다. 그 사건은 어린 시절에 일어났을 수도 있고 다른 때에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언제 일어났는지와는 상관없이 그것이 당신의 내면에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제 당신은 이 과거의 인상에 근거하여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에 저항합니다. 이것이 내적 긴장과 혼란과 몸부림과 고통을 일으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어린 시절 부모님이 항상 형이나 언니만 칭찬했습니다. 당신의 말은 잘 듣지 않았습니다. 이제 40대가 된 당신은 회의 중 동료가 휴대폰을 보는 것만으로도 나를 무시하는구나 라고 느낍니다. 실제로 그 동료는 급한 문자를 확인한 것뿐인데 당신의 뇌는 어린 시절의 무시를 다시 경험합니다. 또 다른 예. 과거 연인에게 예고 없이 이별 통보를 받았습니다. 깊은 상처였습니다. 이제 배우자가 오늘 늦을 것 같아 라는 문자를 보내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혹시 떠나려는 건 아닐까? 실제로는 단지 야근일 뿐인데 당신은 버림받을 것이라는 공포를 느낍니다. 하나 더. 어릴 적 실수할 때마다 심하게 혼났습니다. 넌 왜 맨날 그 모양이니? 이제 상사가
이 부분 다시 확인해봐요 라고 말하면 온몸이 굳습니다. 당신은 비난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실제로는 단순한 피드백인데 당신의 뇌는 어릴 적 야단을 재생합니다. 보이시나요? 당신은 지금 상대를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과거의 기억을 상대에게 투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문제의 80%는 현실이 아니라 과거의 그림자입니다. 해결책은 이 인상들과 그것이 일으키는 스트레스를 놓아보내는 데에 삶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의식이 매우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어떤 것에 저항하도록 부추기는 마음의 소리를 깨어서 주시해야만 합니다. 인간관계는 자신을 닦는데 훌륭한 도구가 됩니다. 내부에 갇혀있는 에너지의 요구를 만족시켜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을 더 잘 알기 위해서 인간관계를 맺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좋아함과 싫어함에 대한 고정관념에 사람들을 끼워 맞추려고 애쓰지 않는다면 인간관계가 아주 수월하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자신을 놓아보내는 것은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가장 쉬운 길입니다. 역설적이죠? 우리는 상대방을 통제하려고 애쓸 때 관계가 멀어지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놓아둘 때 관계가 깊어집니다. 가면을 버리면 상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더 이상 상대를 조종하려 하지 않습니다. 상대의 말투, 표정, 행동이 당신을 위협하지 않습니다. 나를 지켜야 한다는 긴장이 사라집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것은 가벼움, 여유, 그리고 거리감이 아니라 깊이 있는 친밀감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당신은 진짜 나로 존재하고 상대도 진짜 그로 존재하도록 허락하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식물원을 거닐면 마음이 열리고 가벼워짐을 느낍니다. 사랑을 느낍니다.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잎이 왜 이렇게 생기고 저렇게 달렸는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잎사귀들은 저마다 크기와 모양이 다르고 달린 모습이 다릅니다. 그것이 아름다움을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이처럼 느낀다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모두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행동을 할 필요가 없다면 어떨까요? 그들이 꽃과 같아서 어떻게 생겼든 간에 다 아름답게 보인다면 어떨까요?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당신은 신을 힐끗 봅니다. 그것이 신을 아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한순간만이라도 당신이 누군가를 진정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당신은 그 눈이 자신의 눈이 아님을 깨달을 것입니다. 당신의 눈은 결코 그토록 큰 사랑으로서 누군가를 바라볼 수 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당신의 눈은 그처럼 무조건적이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100만 년을 바라본다고 해도 당신의 눈으로는 상대방에게서 오로지 아름다움과 전적인 완벽함만을 보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 눈은 당신을 통해 굽어보는 신의 눈입니다. 당신을 통해 무엇을 주기 위해 신이 손을 뻗칠 때 주고 싶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이처럼 깊은 사랑을 느낄 때 당신은 그것이 당신보다 훨씬 더 큰 무엇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느낍니다. 그것은 초월적인 사랑입니다. 거룩하고 조건 없고 이기심 없는 사랑입니다. 당신과 신과의 관계는 태양과의 관계와도 같습니다. 몇 년 동안 태양을 외면했다가 어둠 속에서 나오기로 했더라도 태양은 당신이 떠난 적이 없었다는 듯 여전히 빛나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사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머리를 들어 태양을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가면을 벗고 진짜 당신으로 돌아온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면을 벗는 순간 두 가지가 동시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내 안의 불편한 모습들, 질투심, 이기심,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는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동시에 상대방의 단점도 기가 막히게 크게 보입니다. 예전엔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애쓰느라 눈 감아줬던 것들이 이제는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불편함을 피하지 않고 그냥 바라보고 있으면 내 안의 그 모습들도 상대방의 그 모습들도 점점 있는 그대로가 됩니다.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렇구나가 되는 거죠. 그때 비로소 진짜 관계가 시작됩니다. 완벽한 사람과 완벽한 사람의 만남이 아니라 불완전한 사람과 불완전한 사람이 서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관계. 이게 가면 없는 관계입니다. 관계는 둘 사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는 내가 나 자신에게 어떤 관계를 맺는가의 문제입니다.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 때 나는 비로소 상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의 가면을 벗을 때 상대도 가면을 벗을 자유를 얻습니다. 내가 조건 없이 행복하기로 선택할 때 관계는 더 이상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 행복을 나누는 공간이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가슴을 닫지 마세요. 지켜보세요. 놓아보내세요. 그리고 당신 안에 있는 상처받지 않는 영혼을 발견하세요. 그것은 항상 거기에 있었습니다. 가면 아래에서 조용히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